안녕하세요. 최고훈련사입니다. 오늘은 강아지 사회화 훈련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사회화 훈련이 왜 중요한지는 알고 계시지만 사회화 훈련을 잘못 이해하고 계시다 보니까 교육에 있어서 사회성을 망치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혹은 이런 부분을 제대로 채워지지 못해서 이후에 문제 행동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화 훈련이란 어떤 부분들을 교육을 해야 되고 또 아이 성향에 맞춰서도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자세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아지 사회성이란 말 그대로 사람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경험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자극들에 대해서 강아지가 과민하게 반응하거나 혹은 긴장, 두려움 등의 감정을 느끼지 않도록 익숙하게 만드는 것이 사회화 훈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만약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마주오는 사람이 나를 칼로 찌를 것 같아 라는 걱정을 하지 않고 또 저기서 다가오는 차가 갑자기 나한테 뛰어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는 것처럼 우리 반려견들도 이렇게 안전하다는 인식만 잘 갖고 있으면 사회화가 어느 정도 형성되었다고 말씀을 드려요. 하지만 새끼 강아지 시기에는 보통은 그냥 자연스럽게 지나가던 부분들도 사춘기 시기가 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인식을 갖지 못하면 과민하게 반응하고 불안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짖거나 공격성을 보이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서 우리가 제대로 된 사회성을 잘 이해하고 교육을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사회화는 어떤 항목들이 있으며 또 우리가 어떤 교육을 통해서 인식의 변화를 줘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강아지 사회화 훈련이 시작되어야 되는 시기는 생후 2개월 반에서 3개월 그리고 6개월까지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 사람에 비해서는 굉장히 짧죠. 짧은 만큼 좋은 인식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더 신경 써서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단순히 강아지하고 친해지는 문제 이외에도 다양한 부분에서 노출을 시켜줘서 아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간도 만들어 줘야 되고, 만약에 두려움을 갖거나 불안한 모습을 보인다면 긍정적인 인식을 받을 수 있도록 꾸준한 연습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하나씩 구분해서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다양한 소리는 우리가 산책을 나가지 않더라도 이미 집에서부터 실시할 수 있는 사회화 훈련 중 하나인데요. 집에 있으면서 들려볼 수 있는 소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청소기 소리도 있고 드라이기 소리도 있을 거고, 또는 밖에서 들려오는 낯선 사람의 발자국 소리라든지 노크 소리 혹은 초인종 소리, 엘리베이터 소리, 이렇게 엄청 많은 소리들을 경험을 해봐야 돼요. 물론 견주님이 사회훈련을 시작할 때는 관심을 갖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지만 일부러 지속적으로 들려주면서 그때마다 좋아하는 간식도 뿌려주고 혹은 놀아주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지나가는 연습들을 꾸준히 해주셔야지만 6개월 이후에 강아지가 하고 그냥 빤히 쳐다보고 있다든지 웍웍 이런 식으로 짖는 부분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 같더라도 꾸준히 많이 노출을 시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 또한 산책을 나가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밖에서 경험해 볼 수 있는 소리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뭐 강아지가 짖는 소리, 아이들이 소리 지르는 소리들, 혹은 뭐 오토바이 소리, 뭐 공사장 소리, 이런 거 요즘에는 유튜브 통해서 굉장히 많이 접해 볼 수 있잖아요. 이런 소리들 일부러 크게 틀어놓고 한번 경험시켜 주는 거는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만약 소심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핸드폰에서만 소리가 나도 깜짝 놀래서 도망가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만약에 도망갈 경우에는 소리 작게 먼저 틀어놓고 혹은 간식을 뿌려놓고 먹는 동안에 몰래 작은 소리부터 천천히 높여주면서 이제 노출을 시켜서 강아지가 아무렇지 않게 그냥 지나갈 수 있게끔 적응을 자꾸 시키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두 번째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여자분들에 비해서 남자분들한테 강아지가 경계하거나 무서워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왜냐면은 키도 더 크고 행동도 좀 느리고 목소리도 워낙 낮기 때문에 아이들이 봤을 때는 뭔가 경계하고 있는 낯선 대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는 경우도 있어서 이렇게 나타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을 자주 접해보는 기회를 만들어주면 좋겠죠. 하지만 소심한 강아지 같은 경우는 일부러 낯선 사람이 자꾸 다가가서 막 만져버리거나 관심을 갖고 말을 걸고 인사를 한다면 오히려 사회성이 망가질 가능성도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산책을 나가서 새끼 강아지라고 너 너무 귀엽다 하고 쳐다보고 다가와서 만지려 하는 이런 부분들은 소심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인사를 자제시켜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너무 성격이 좋아서 막 가서 인사를 하는 경우에도 나중에 이런 기대감이 너무 높아지면 모르는 사람한테 그냥 다가가서 막 꼬리를 치고 아는 척을 하게 됐을 때 상대방이 부담을 느낄 가능성도 있고 또 견주님이 산책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일부러 인사하려는 상대방에게 요거 간식 하나 쥐어주면서 차분하게 기다렸다가 앉으면 요거 하나만 주고 만져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서 인사를 할 때는 좀 기다리는 습관을 미리 한번 가져주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다른 강아지와의 만남인데요. 보통 일부러 사회화 교육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애견 카페나 운동장 같은 데를 데려가 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너무 소심한 아이들이라면 이 대다수의 강아지가 모여있는 장소에 노출되었을 때 오히려 굉장히 트라우마와 같은 안 좋은 기억만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되도록이면은 이렇게 다수의 개들이 모여있는 장소를 처음부터 가는 거를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강아지와의 만남을 형성해 봐야 되냐면 우선 산책을 나가서 돌아다니다 보면은 많은 강아지를 접해 볼 텐데 이런 강아지들을 봤을 때 바로 인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친구를 그냥 일정 거리를 두고 자연스럽게 지나치는 연습을 먼저 해야 돼요. 상대방이 짖던 흥분해서 나한테 다가오는 것 같던 상관없이 보호자분은 강아지를 부르면서 그냥 간식 주고 자연스럽게 지나가는 연습 해보고요. 만약에 너무 무서워하면은 바깥쪽에 잠깐 두고 견주님이 앉아서 그냥 만져주면서 안정감만 먼저 심어준 뒤에 그리고 지나치는 연습만 하더라도 다른 개들에 대한 경계심을 갖게 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후에 매너 있는 강아지를 자주 봤을 때 견주님이 다가가서 미리 견주님끼리 먼저 인사를 나눠보고 강아지하고 인사시켜도 되는지 이런 것까지 이제 물어보신 다음에 만약에 강아지들 둘이서 관심을 보일 경우에는 인사를 시켜주시면 되고 그렇지 않고 좀 무서워하거나 막 피하는 듯 해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견주님끼리 대화 이후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헤어져서 이렇게 가까이 있어도 보호자분하고 같이 걸으면 안전하겠구나라는 인식만 가져오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격이 너무 좋은 강아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애견 카페나 운동장을 갔을 때 새끼 강아지 때는 굉장히 재밌게 놀다가 점차 나이를 먹으면서 이 친구들이 다른 개가 오는 거를 싫어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만약에 애견 카페나 운동장을 데려가신다면 15분에서 30분 정도 놀이 후에는 견주님이 데려와서 잠깐 휴식할 수 있는 시간도 따로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내려놔서 놀이 시간을 또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는 또 주의할 점이 아무래도 이제 불특정 다수의 강아지가 모여있는 장소다 보니까 너무 과도하게 흥분을 하고 우리 강아지를 괴롭히는 아이가 있다면 견주님이 그런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막아주고 데려오는 것도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풀어놓고 너 재밌게 놀아 해놓고 견주님은 신경을 쓰지 않으면 이런 장소에 가서 트라우마가 생기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으니 이런 부분들 조심해서 한번 사회화 교육을 실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번째는 다양한 물체를 경험해 봐야 되는 건데요. 특히나 목양견이나 테리어 견종 혹은 독립심이 강한 뭐 포메라든지 진돗개라든지 스피츠 계열의 견종들은 경계심이 굉장히 많고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호자분이 조금 더 신경 써서 이런 물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냐면 굳이 뭐 가까이 갈 필요는 없지만 오토바이가 쌩 하고 지나가면 강아지 반응을 관찰해서 견주님이 보상을 해주면 좋겠지만 대부분은 관찰하기 어려우실 거기 때문에 그냥 바로 그냥 간식 주면서 잘했다고 칭찬도 막 해주고 일부러 흥분도 막 시키면서 놀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것들 뭐 오토바이가 지나가든 자동차가 지나가든 신경 쓰지 않게끔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당황해서 막 도망가려고 하거나 이럴 때는 잠시 가슴을 받쳐놓고 여기 하네스 딱 잡고 진정될 때까지 잠깐 기다렸다가 힘 빼면 천천히 목 뒤도 살살살살 마사지 해주고 쓰다듬어 주면서 진정시키고 난 뒤에 또 이동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다른 물체들은 그냥 지속적으로 만나고 위험하지 않게 지나가고 이런 경험들을 많이 시켜줘야지 사회화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다양한 환경을 경험해 보는 건데요. 함께 있다 보면 같이 여행도 갈 수 있고 또 자동차를 타고 동물병원에 가거나 미용실을 가거나 아니면은 뭐 명절 때 친척집에 놀러 가거나 굉장히 다양한 이유로 우리 강아지와 함께 낯선 장소를 경험해 봐야 되기 때문에 어릴 때 접종 끝나기 전부터 이제 가방 메고 여러 장소를 돌아다니는 연습은 당연히 해주셔야 되고요. 이때 뭐 빌딩 안에도 들어가 보고 지하차도 안도 들어가 보고 버스도 타보고 자동차도 타보고 동물병원도 방문했다 나와보고 미용실도 가보고 이렇게 여러 군데를 한번 이동 가방에 넣어서 한 번씩 다녀보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신경 써주셔야 될 부분들은 미용실이나 자동차 이런 데는 아무래도 아이들이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산책할 때마다 나와서 자동차에 잠깐 타고 거기서 간식 먹고 내린다거나 혹은 자동차에 탑승한 뒤에 한 바퀴 돌아보고 다시 내려서 산책을 한다거나 혹은 산책 중에 미용실 잠깐 들려서 거기서 좋아하는 간식 한번 얻어먹고 돌아오거나 이런 식으로 몇 번만 해주셔도 강아지가 이런 장소에서 좋은 인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애기 강아지 때 조금 더 이런 다양한 환경들을 접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오늘은 강아지 사회화 교육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단순히 노출만 많이 시켜주거나 다른 강아지 친구만 많이 만나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환경이나 뭐 다양한 요소를 경험해 보고 좋은 인식이 생길 수 있도록 혹은 어떤 자극을 받더라도 내가 안전하다는 신뢰를 가질 수 있는 목표를 두고 교육을 해주신다면 성견이 된 이후에도 뭐 경계성으로 짖거나 공격성을 보이는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혹시라도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도 많이 남겨주세요. 제가 댓글로도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